읍에 가면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있거든요.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예. 거기 가시면은 그 기념관이 있는데 자흥을 물린 의양의 고향이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로부터서 이제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전적지가 바로 자흥읍에 석대들에서 있어요. 예. 거기서 우리가 책에서 배울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공주 우금치. 거기에서 약 10만 대군이 싸웠다고 그러고, 그래서 쭉 패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다 내려졌습니다. 내려와서 마지막 전적지가 바로 장석대들인데, 그때는 약 3만 대군이 싸워서 그 이후로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런 관계가 있고요. 여기 있는 이곳은 이제 안중근 의사 제사를 55년도부터서 지금까지 매년 모셔온 곳이에요. 근데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가 하라 그랬고, 그 당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안중근 의사 따님이 직접 이곳을 방문을 해요. 55년이면 기억하셔도 보면 우리가 50년에 3년 전쟁을 해놨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겨우 약간 몇 년 지난 사이인데, 그 이후에 여기 안중근에서 사당이 만들어져요. 그 사당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안홍천 씨라는 분이 자흥 향교에 정교를 지으셔요. 근데 그분이 실제 안중근사는 천주교예요. 제사를 안 모시죠. 그런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인데 제사를 모시는 곳이 없다 해가지고 안홍천이라는 그 자흥향 정교 지내신 분이 향교에다 유림들에게 우리가 한번 모셔보자 이런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내고 싶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사적으로 허락을 못 해야 되니까 서울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서울 올라가서 이승만 대통령이 만나서 가서 이런 자흥지역, 그때 자흥지역 어디 알리지 않았겠죠. 구석지니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왔어요. 이 얘기 하시죠. 멀리서 오시구만. 자, 올라가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친필 희호를 써내요. 해동명월이라는. 해동명월. 예. 대한민국을 가장 밝게 비춰주는 곳이다. 그래서. 자, 그래서는 대통령이 허락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가족들이 허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안중근 의사는 제리의 큰 딸이 하나 있고 아들 2명이 있어요. 근데 이때 hir호군 격살하고 나서는 큰 아들이 7살 때 독살당해서 죽게 돼요. 그 작은 아들 하나 남아있고 딸 남아있죠. 그 따님이 직접 이 자리에 55년도에 오게 돼요. 영정과 이필을 모시고, 그 당시에 남쪽에 있는 강진, 보성, 진주까지 해서 약 1만여 명이 운집했다고 그래요. 자흥읍에서 여기 오는데 그런 사진들이 유해가고 남아있죠. 사진들이. 그런 의미를 새겨가지고 55년도부터 매년 3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의 제를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알려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충호 역사관은 순국 110주년 기념을 해서 국가에서 72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의 역사를 쭉 여기서 이제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내용 중에서 여기 앞에 미국 헌신 군인 동분이라는 이 유목이
80년도에 우리나라가 오게 돼요. 근데 그 이전에는 이런 유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의지가 될 때는 거의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유목은 안중근 의사가 이제 1910년 이제 승국을 하시잖아요. 승국하시고 나서 그때 일본인들로 볼 때는 안중근 의사가 아마 중범죄자였겠죠. 그때 중범죄자는 1대1 간수를 둬요. 그때 지바 도시지라는 1대1 간수가, 전담 간수가 살다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승국하시기 전에 그 간수에게 이런 글을 써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의사가 승국하시고 나니까 이제 어디로 가겠냐면 자기 나라로 가면서, 일본으로 가면서 이것 하나 하고 안중근 의사의 영정사진하고 유패를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서 매일 애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근데 그 집어 도시지는 사람도 참 불행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하나도 없이, 자녀가 결혼했는데도. 그러니까 자 바로 미우라나 그 부인이 있는데 양녀를 하나 드려요. 미우라나 어렸을 때부터 내가 키워서 본인이 이제 또 간수도 죽게 되고 자기 처도 죽게 되고, 그리고 나니까 그 이후로 그 양녀도 이제 계속 예를 들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80년에 이게 국가에다 낸 거예요. 80년 도면은 바로 전두환 정권이 바로 들어설 때 이야기인 거죠. 바로 그 당시에 이렇게 일부 군인군이라는 이것으로 국가에다가 기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유목들이 우리나라에 안의사 썼던 유목들이 한 160여 점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오게 돼서 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우리나라에 한 60점 정도가 있어요. 그게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보물로 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여기 내용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당시 1894년부터 나라 빼앗기고 울산 늑약에 의해서 그 시대상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표현되어 있고, 바로 여기에는 안중근 의사가 우리가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총 잘 쏘고 싸움 잘하고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실제 그 당시 황해도 해직부이신데 공부를 많이 하시는 진사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아버님 안태훈 씨, 그리고 그 이후로 좀 많이 알려진 게 바로 안중근 의사 모친 주마리아 여사,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받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가 없어있고, 빌렘실리에 세례를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의 어떤 본인의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교육계에서 교육운동을 많이 해요. 그 이후로 교육운동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7년 내용입니다.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것이 나누사님이자 8일 동안 그때 바로 1900년 10월 19일에서부터 바로 화월빈역에서 10월 26일 날 1909년이거든요. 또 히로부미를 격살했을 때의 그 내용들. 여기 이 시계는 9시 반이라는 그 의미가, 또 히로부미를 격살했던 그 시간이 9시 반이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법정 투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또 히로부미를 쏴 죽인 것은 대한 독립전쟁의 한 부분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일본 사람은 그게 아니라 암살자로 보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이 리순 그 감옥에 있다가 예, 예. 돌아가셨는데 예. 박근혜가 하얼빈에 있다 죽은 것처럼 얘기했죠. 네? 거기까지 거기 그래가지고 논란의 시비가 되고 네, 무식하다고 네, 나도 네, 그랬잖아요. 예, 그런 내용. 그때 이제 우리 유튜브에 보면 여기 이 죄가 뭐 예, 응? 머리처럼 아주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저지른 죄를 15가지를 그렇죠. 나열했는데 네, 네.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한국 그렇죠. 한 개를 네. 폐위시킨 죄 제 1항목에서 5가지 조약과 7가지 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등등 해가지고 네. 동양 평화를 깨뜨린 죄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등등 해서 이순 감옥에서 동양 평화론 네. 쓰시다가 원공을 못 하시고 완성을 못 하시고 이제 승국하시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렸다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는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많이 알려준 우리 학생들 교육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종아리에서 어머님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뒤에 뭐가 읽어지나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대한공인 해가지고 어디 가까이 하면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나라를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릴 것이다. 자, 그 내용이 아까 전에 우리 처음 읽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동포에게 고한다 해서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을 해외에서 풍찬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도달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2천만 형제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깨친 뜻을 이어 자유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자 여한이 없겠노라. 요런 안중근의 의지가 있어요. 그럼 뭐 작년에 그러면 이거 모의할 때입니까? 아니면 네, 뭐 혹시 나올 네. 이럴 때가 그렇죠. 5월 18일. 네. 제일 많이 알려진 의목 중에 하나 얘기인데 봐주.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이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쳐라. 예, 그러고 바로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면 군인의 본분이다. 나는 군인의 신분으로서 근데 거기는 군인으로서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어떤 정치적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는 이게 없었죠. 몇 년 전에는. 이 아래도 똑같이 이런 유목이 있었어요. 실제 천하강산, 제일강산. 제일강산에 이런 내용을 그대로 해서 아주 점 하나까지, 먼지 하나까지 그걸 찍어버린 영인본들이거든요. 정품은 아니고. 여기도 그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사라진 거죠. 이게. 근데 그 사실을 아신 삼중스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삼중스님 자흥하고 연관이 좀 많아요.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다. 스님이랑 해서 그분이 교도소 교화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좋은 일을. 예. 예, 그러시면서 그 사실을 알고 오셔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 사라졌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와서 목각으로 해가지고 와서 직접 갔다가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삼중스님이 예, 그렇다고 그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이 나무에다 이걸 실제 이렇게 당신이 하셔가지고 여기다 기증하신 거예요? 본인이 하셨는가는 이제 모르겠고 이제 그분이 가지고 가지고 요 한 점, 예, 한 점을 이제 삼중스님이 이렇게 해서 그 어떤 한중스님이 지금 살아계시나요? 삼중스님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주 자음하고 좀 상당히 연관이 많으신 분이에요. 교도소 예. 그쪽 교화활동 많이 하시고 오시고. 그러니까 젊어서 삼중스님께서 예. 장원교도소에 이제 예. 교화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러셨는데 이제 그런 인연으로 여기 그렇죠. 예, 해동사를 이것이 엮었죠. 없어졌다는 걸 듣고 다시 목각으로 이렇게 복원해가지고 예, 이렇게. 기증을 하셨군요. 예, 그래서 지금 스님이시라고 그래서 저기 보이시죠? 이제 사진 저쪽이죠. 제일 오른쪽에 제일 앞에 있는 분이 바로 안중근의 큰 따님이세요. 라고 그 조카분하고 해서 그때 사진이 옛날에 찍은 것이라 빛이 들어가서 조금 선명하지 않게 나왔고 이따 내려가시면서 그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실제 55년이면은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기 시계도 지금 9시 반에 지금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있는 편익이 해동명월, 이게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네. 해동명월이라고 이렇게 예. 써서 이 평가는 이렇게 여러 가지지만 하여간 글씨 초서로 쓰고 대단한 필력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안중근 어머니가 안중근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장안 나더라 보거라. 내가 마냥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부려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 실제로는 마지막 편지라고 써 있지만은 그 당시도 이제 사형되기 전날 자기 안중근 동생이 이제 가요 만나러 이제 그때 수의하고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서 전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을 편지로 지금은 알려져 있는 것이죠. 네. 안중근 의사만을 위한 그런 그러니까 유일한 여기 사랑이 여기밖에 없어요. 해동사는 안중근 의사의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해가지고 장흥군에 있는 유림의 그렇죠. 죽산 안씨의 예. 문중의 발의로 1955년 만수사는 어디예요? 저 뒤에 뒤쪽에 가. 뒤째 만수사 내에 건립하게 됐다. 만수사는 여기 죽산 안씨 문중의 사당이에요? 그렇게 제일 쉽게 말. 안양생을 지벽으로 해서 여기에 사는 죽산한 씨들의 사당들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동명월 여기만 안중근 의사의 유패를 모시고 제사를 모시는 곳이고 요 뒤쪽에는 그렇죠. 전부 지금 이제 죽산 안씨의 문중의 사당이죠. 사당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림 안홍천이라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해동명월의 그렇죠. 호의를 받아서 현판을 걸고 해동사로 명명하게 되었다. 그게 55년. 1955년에. 예.
그러니까 유패 봉안식에는 딸 안현생과 오촌 조카인 안춘생이 예. 영정사진과 유패를 모시고 참석했다. 참석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본관은 순흥 안씨이며, 그러니까 죽산 안씨하고 순흥 안씨는 다른데, 그렇죠. 죽산 안씨의 죽산한 씨는 순우한 씨가 있으면은 예. 26대 손인데 6대 조에서 나눠져요. 아, 그러니까 본관은 같은 그렇죠. 여기군요. 큰 줄기는 할아버지는 예. 구대하게 나죠. 그래서 여기다가 고려 시대의 유학자인 문성공 회연 예. 안향 선생의 주벽으로. 26대 손이다. 예. 1879년도 9월 2일 황해도 해주에서 성균관 지인사 안태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자, 그래서 1909년 10월 26일 일본인으로 가장 하얼빈 역에 잠입하여 러시아 군대의 군예를 받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체포되었다. 미순 감옥에 수감되어 1910년 2월 14일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3월 26일 순국하였다. 요즘에 요게 2월 14일이 우리 애들한테는 얘들은 실제 안중근 의사 선고가신 날인데 사형 선고 언도 날인데 요즘에는 얘들한테는 자기 좋아하는 연인에게 사탕 주는 날로 아, 양력 2월 14일은 예. 사탕 주는 날로 그렇게 된 지금 거예요? 다 됐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죠 지금. 근데 그런 것도 잘 몰랐네요. 우리 애들한테는 정말 이런 교육을 제대로 해줘야 되겠더라. 그날이 니네들은 좋아하는 날이지만 그날은 실제 안중근 의사가 사형 언도를 받은 날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애들은 이제 뭐 때문에 2월 14일 사탕 주는 날이 된 거예요? 알 수가 없네. 그런 쪽거리 이런 것들이 다 일본의- 상술에 그렇죠. 예. 상술에 의해서 그날이 그래도 그 죽산 안씨 문중에서 이 좋은 일을 하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꼭 해줘요. 어떻게 보면 역사가 없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전혀 안중근 의사는 한강 이남을 넘어오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새로운 역사가 쓰여져요. 55년 그 역사가. 고마우신 분이네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새로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같다. 그런 장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